은은의 반 학생들 중 동생이 있는 학생이 14명, 그 다음에 형이나 누나, 언니나 오빠가 있는 학생은 10명이래요. 그리고 형제가 없는 학생이 8명일 때 은은의 반 학생 수를 초과와 미만으로 나타내시오 라고 그랬어요. 자, 범위로 나타내시오 라고 했으니까 이 주어진 조건으로는 은은의 반 학생이 몇 명이라고 이제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. 자,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. 동생 있는 학생 손들어 라고 했을 때 14명이 손든 거예요. 그러면 형이나 누나, 언니나 오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윗 형제라고 한번 나타내 보죠. 손윗 형제가 있는 사람 손들어 그랬을 때 10명이 손들었어요.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동생이 있는 학생 14명과 손윗 형제가 있는 학생 10명이 아예 겹치는 학생이 없는 경우도 있을 거고, 어떤 친구는 동생도 있고 또 오빠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. 그죠? 그러면 손을 2번 들었겠죠? 그럼 이 손을 2번 든 학생들이 몇 명인지에 따라서 바로 이제 은은의 반 학생 수가 결정이 될 거예요. 그럼 선생님과 이 여러 가지 경우를 그림을 그리면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. 먼저 어느 경우냐면, 자, 은은의 반 학생 전체가 이만큼이라고 그림을 이렇게 그렸을 때, 이 중에 동생 있는 사람 손들어 라고 그랬을 때 이 14명과 그 다음에 손윗 형제 있는 사람 10명이 한 명도 겹치지 않았어요. 그래서 이제 10명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면 형제가 없는 학생은 나머지 이 바깥쪽 부분이니까 여기에 있는 학생이 이제 8명이 되는 경우가 있겠죠.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. 어떤 일정한 몇 명만 동생도 있고 손윗 형제도 있는 경우. 그러니까 동생이 있는 경우, 그 다음에 손윗 형제가 있는 경우가 이렇게 겹치는, 몇 명이 이렇게 동생도 있고 뭐 언니도 있는 경우, 이런 경우가 되는 거죠. 그러면 여기에서는 선생님이 동생만 있는 친구들이 몇 명, 같이 있는 친구가 몇 명이라는 거 알 수 없어요. 그러니까 이 바깥쪽만 이제 8명이다 라는 것만 알 수가 있는 거죠.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줄 수도 있어요. 자, 지금 14명이 10명보다 더 많습니다. 그러니까 동생이 있는 학생 이 14명 중에서 손윗 형제가 있는 학생이 이제 10명이 이 안에 포함되는 경우죠. 그러면 손윗 형제는 없고 동생만 있는 학생은 이 14명 중에 10명을 뺀 이 4명이 되는 거고, 그리고 형제가 없는 학생 8명은 이렇게 밖에 그려줄 수 있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은은의 학생 수가 이제 이 범위로 나올 텐데 가장 많은 경우는 몇 명일 때죠? 그렇죠. 겹치는 부분이 아예 없는 경우입니다. 이때 몇 명인지 한번 세보면은 14 더하기 10 더하기 8을 계산해 주면 되겠는데요. 24 더하기 8을 계산하니까 32명일 때가 가장 많을 때가 되는 거고요. 두 번째 그림에서는 이 겹친 부분이 몇 명인지 모르니까 알 수 없어요. 그럼 가장 적을 때는 바로 이렇게 손윗 형제가 있는 이 10명이 이 14명에 다 속할 때가 되는 거죠. 이렇게 이제 명자까지 써보면, 그러면 이때 은은의 반 전체 학생 수는 이 동생이 있는 이 14명에다가 형제가 없는 8명만 더하면 돼요. 그래서 22명으로 나오겠습니다. 그럼 22명에서 32명까지인데, 자, 여기서 조심할 거는 문제에서 초과와 미만으로 나타내시오 라고 그랬어요. 몇 초과일 때는 그 몇은 포함하지 않잖아요. 그죠? 그렇기 때문에 22가 포함되려면 그보다 1작은 우리 21 초과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어요. 그 다음에 32까지 포함을 해야 되고, 미만은 마찬가지로 몇 미만이라면 그 몇은 들어가지 않잖아요. 그러니까 33 바로 미만, 이렇게 이제 포함을 해야지만 여기에 22부터 32까지가 다 들어가는 거죠. 자, 그럼 은은의 반 학생 수를 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명이라는 이 단위를 붙여서 예쁘게 답을 정리해보면 21명 초과, 그 다음에 33명 미만으로 답을 쓸 수 있겠죠?